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비밀리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책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몇 번이나 느꼈습니까? 내 이야기는 사랑, 희생, 신뢰 등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씁쓸한 진실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항상 안전한 지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할 만큼 용감합니까? 어머니와 누나의 조종을 발견했을 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나 자신을 찾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나와 가족과의 관계가 영원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행복과 자유를 찾기 위해 가장 친숙한 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습니까? 와 함께 지우 인생은 책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유도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저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과 배신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때 가장 믿었던 것을 떠나더라도 감히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화사연TV에서 전해드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자, 편안하게 앉아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건강을 유지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나는 내 온 세상이 내 주위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전화기를 쳐다보았습니다. 화면이 빛나고 마치 칼이 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영상이 나타났다. 저기요. 언니. 수민. 그리고 내 약혼자. 민호. 서로 꼭 껴안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이미지 아래 캡션에는 우리의 미래를 시작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간단한 말은 내 배를 때리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전화기를 꽉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한때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던 집의 벽이 이제 점차 나를 둘러싸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나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다. 민호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얼굴은 내가 한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미소로 빛났다. 그는 감정의 폭풍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떨리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에게 전화기를 들이밀자 그 이미지가 우리 사이에서 빛났다. 이게 뭔가요? 나는 심장이 너무 세게 뛰고 있어서 터질 것 같다고 물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점차 사라지고 충격과 죄책감의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는 긴장감과 후회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내 생각은 아닌데, 나는 반복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불신에 젖어 있었다. 당신은 내 여동생을 안고 있어요. 민호. 또 뭐가 있겠어? 그는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확고한 태도에 직면했을 때 그의 눈에서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그냥 실수였을 뿐이에요. 약해진 순간이었죠. 틀렸어요. 실수요. 나는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약혼녀의 여동생과 바람을 피우는 것을 실수라고 합니까? 정말요? 처음의 충격이 가라앉자 내 안에서 결의의 물결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끝났어. 민호, 나는 속으로 느꼈던 것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내일은 더 이상 결혼식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날 저는 또 다른 폭풍에 직면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간직했던 넓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춥고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부모님과 수민 조용히 듣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는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어린아이일 뿐이다. 민호 그럼 뭐, 남자들은 다 그렇지 뭐. 나는 내가 듣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정말 그들의 배신을 정당화하시나요?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수민 정고 민호 당신은 남자입니까? 아빠. 저들이 누구인지 잊으셨나요? 수민 내 여동생이고 민호 내 약혼자야. 어머니는 부드럽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민 항상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약한 아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없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결혼식에 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내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남자들은 가끔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당신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두지 마십시오. 나는 쓰게 웃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보살펴 줄까요? 누가 내 고통과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부모님은 막내딸을 보호하는 것과 나에게 성에 없는 지지를 제공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내 깨진 꿈 속에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배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감정의 바다에 빠진 것 같다. 매일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깨어납니다. 가족의 기대가 납담요처럼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행복을 희생하든 안 하든 내가 가족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화 후에 나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떠나야 할 수민. 민호 그리고 내 가족은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 부서진 조각들로라도 내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한때 나의 열정이었던 일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생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신 거였어요. 나는 이미 대화의 주제를 예측하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의 목소리는 약간 애원하는 것 같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수민. 사건 이후 그녀는 매우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나에게 용서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다. 수민 나는 선택을 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수민 임신한. 그녀는 그것이 하늘에서 온 표징.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은 동생에게 등을 돌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나와 관계를 맺기로 결정했을 때 나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모든 것을 고쳐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 상대방은 잠시 동안 조용했습니다. 엄마의 말은 내 마음에 칼이 꽂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내가 항상 가장 강한 사람이며 우리 가족은 내가 모든 것을 함께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족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배신을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미래, 특히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해 생각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아기에 대해 이야기하면 마음에 새로운 고통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당신에게 최고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나는 그들의 삶에 계속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나는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맞는 일이었지만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포기하는 사람이었는지, 왜 내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빈 방에 앉아 가족들이 사랑을 말했지만 필요할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고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방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추억, 함께한 행복한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약속한다 민호. 이제 모든 것이 먼 과거처럼 보입니다. 나는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 배신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는 고통만 남아 있는 곳입니다. 나는 과거의 유령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나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치유하고 재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새로운 결심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고, 일주일도 안 되어 떠났습니다. 인천. 나는 외롭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삶을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서울. 그러나 과거의 기억은 아직도 가끔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 한때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내 삶은 안정된 것 같았지만 어느 조용한 토요일 아침, 전화벨이 울려 내가 쌓아온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신 거였어요. 그녀는 나에게 안부를 물었고, 우리가 가끔 대화할 때처럼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처럼 걱정과 조심성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고, 대화는 너무 깊지도 짧지도 않게 유지했다.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뒤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은 나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오래된 사진을 보고 엄마와 함께 있는 사진 속 다른 여성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멀리 떨어져 살면서 늘 바쁜 성공한 이모로 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특히 호기심이 많아요. 하은. 엄마는 저와 성격이 비슷해서 항상 질문도 많이 하고 이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고, 내 마음속에 감정의 회오리 바람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그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모든 일에 순진하다는 점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백합니다. 나는 생각에 잠겨 속삭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일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민호 이제 나에게는 혼란스러운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나에 대해 궁금해하며 성장하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아직도 느끼는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낯선 전화번호가 또 울렸다. 나는 머뭇거리며 전화를 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전화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를 떨게 만들었다. 몇 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감히 나한테 전화하는 게 어때?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누가 너한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줬어? 목소리 숨인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하면서 약하고 주저했습니다. 또 배신감을 느낀다. 나는 어머니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부탁했다.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차갑게 물으니 가슴이 더 뛰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다. 민호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내 배를 강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민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장례식 비용을 지불할 돈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음식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흐느끼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 모든 정보를 처리하기도 전에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우리 엄마예요. 나도 모르게 전화를 끊었다. 수민 그리고 엄마 전화에 응답하세요. 자신의 죽음을 아느냐고 묻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민호 아직 아님. 엄마는 이제 나의 완고함을 포기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호 사망. 수입아, 이제 이기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다. 엄마의 말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다. 나는 분노, 슬픔, 죄책감 등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모든 것이 내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이건 고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 나는 목이 막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다. 수민 그 어느 때보다 내가 필요해. 그녀는 내가 정말로 이 슬픔의 시기에 누나와 손주들에게 등을 돌릴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압박감과 기대에 숨이 막혀 전화를 끊었다. 어머니의 말씀과 수민 과거의 아픈 기억과 뒤섞인 배신 민호. 그의 죽음. 그리고 이제는 무고한 두 아이의 트라우마입니다. 나는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도덕적, 감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아 수민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은 내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지만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고통이 어떻게 도움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귀국 후 인천.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민 그녀의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다시 이사했고 가족에 대한 책임은 점점 더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민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빚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 눈을 피한다. 민호 떠나다. 아이들을 돕고 싶어도 이 일이 언제 끝날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지원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수민.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가 제가 너무 성공해서 동생을 조금 도와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내가 돕고 있었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대답했다. 늘 평화를 이루는 분이셨던 어머니는 자녀도 없는 미혼인데 무슨 책임이 있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도움 요청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더 이상해집니다. 나는 그 가족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내 친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가득했지만 계속 도와줬어요. 하은 그리고 지호.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돕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수민 아파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결국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가족 책임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청구서가 계속 증가하고 종종 지불을 요청받습니다. 어머니는 거절하기 어려운 어조로 전기세를 내라고 하셨다. 나는 이러한 요구의 무게를 느꼈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동안에 수민 점점 나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나에게 아이들의 등록금을 위해 돈을 이체해달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요청했다. 그녀의 평온함은 그녀가 물을 때마다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쓰레기를 버리는 동안 옆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머리는 갈색이며 야외 작업으로 인해 약간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나를 보자 그는 멈춰서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지유. 새로운 이웃. 그 사람은 내가 그렇다는 걸 알아요. 수입. 방금 돌아온 사람 서울.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지우 자기 집을 가리키며 바로 옆집에 산다고 하더군요. 그는 처남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온 고통스러운 감정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여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며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언급했습니다. 나는 원격으로 일하고 많은 가족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돌아온 이후로 외출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뭔가 굉장히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우. 그는 또한 원격으로 일하면서 나에게 동네를 안내해 주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나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격려적인 미소는 내가 참았던 답답한 분위기를 뚫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같았다. 나는 그 아이디어에 웃고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지우.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커피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하고 직장으로 돌아온 후 나는 여전히 그의 초대로 마음이 방황하는 가운데 집으로 들어갔다. 잠시 동안 나는 가족의 억압에서 벗어나 밀실공포증의 벽을 벗어나는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당시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민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 집의 영주권자가 되었고 매일 새로운 비용과 필요사항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끓이는데 거실에서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늘어나는 가계비에 대해 불평했고, 어머니는 적어도 좋은 직업을 갖고 다른 책임은 없는 내가 아직 남아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치 가족은행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내부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피하려고 발코니로 나갔다. 집안의 답답한 공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신선한 공기가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거기 앉아서 보니 지우 우리 집을 지나갔다. 그는 나를 보더니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와 안부를 물었다. 나는 놀랐지만 이 방해에 대해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일과 다른 일들로 인해 압도당했습니다. 지우는 친절한 마음으로 풍경을 바꾸면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며 자기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안 될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엌에 앉아 있는 동안 지우.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스트레스가 많은 몇 주를 보낸 후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음악, 영화,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우. 그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차분한 태도로 잘 경청해 줍니다. 나는 그의 삶이 궁금해서 이곳에서 오래 살았는지 물었다. 그는 몇 년 전에 이사를 해서 좋은 가격에 집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 문제가 해결된 후에 남을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해서 여러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지우. 나는 항상 책임감이 있고
가족을 잘 돌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만 때때로 우리 가족이 나의 노력을 정말로 알아차리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우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는 때때로 뒤로 물러서서 외부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 나는 그렇게 많은 가족 책임을 떠맡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지후 내 마음에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었고, 내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나는 그를 더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가끔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우. 가족의 필요에 따라 항상 제공되는 것에서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부엌에 있는 동안 수민 그리고 어머니는 쇼핑 목록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에 먹을 닭고기와 필요한 것들을 사러 시장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수민 아이들은 저녁 식사 후에 항상 디저트를 기대하기 때문에 디저트도 잊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과 데이트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망설였다. 지우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혼자 시장에 가도 좋고 아빠한테 같이 가도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불만은 대낮처럼 뚜렷했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고 내가 그녀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판단력이 가득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우 최근에 대화를 듣고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지금은 이웃들에게 방해를 받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그의 말은 나에게 타격과 같았다. 나는 내 안에서 뜨겁고 강렬한 좌절감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의 삶이 있고 집 주변의 모든 일에 항상 거기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어진 침묵은 칼로도 잘릴 만큼 짙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고 그녀의 말은 제가 가족을 잊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감정의 함정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새로운 관계가 나를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내가 가족보다 낯선 사람과의 저녁 식사를 선택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의 비난의 어조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비난하는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선생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유. 자신의 상황을 그와 공유하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놀러 가자. 해변에 가자. 아까 말한 산길을 산책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의 눈은 빛났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 생각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꿈처럼 들렸다. 산길을 따라 걸을 때 바닷바람이 얼굴에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발밑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찬물 한 통처럼 닥쳤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여행을 갈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얼굴에 놀라움 지우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는 우리 둘 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내가 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불편함의 물결이 나를 덮치는 것을 느끼며 망설였다. 나는 특히 그 이후로 가족을 꽤 많이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민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다시 이사했습니다. 얼굴에 놀라움 지우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는 우리 둘 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내가 왜 돈 문제를 겪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불편함의 물결이 나를 덮치는 것을 느끼며 망설였다. 나는 특히 그 이후로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민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다시 이사했습니다. 지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돕고 싶은 나의 소망을 인정하면서도 나 자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재정적 책임을 너무 많이 떠맡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말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는 마치 거북이가 껍질 속으로 물러나는 것처럼 방어적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유. 그들은 내 가족이고 나는 단지 내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온화한 반응 지유 따뜻한 바람처럼.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는 우리가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종종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무언의 생각들로 무거운 침묵의 순간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우 여행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십시오. 나는 감사함과 불편함이 뒤섞인 기분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제안에 감사하지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우 내가 그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가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들은 말 지우 깨진 레코드처럼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는 그가 단지 돕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선을 넘은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내 머리는 의심과 불안감으로 맴돌았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내가 치르는 희생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너무 이기적인 걸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어젯밤의 대화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나는 가족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는 의심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려고 할 때 거실에서 잡담이 들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와 숨인 불안과 다급함으로 가득 차서 울려 퍼졌습니다. 더 명확하게 듣기 위해 조용히 가까이 다가가자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불안 가득한 목소리 숨인 내 귀에 들어온 첫 번째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내가 그 이웃을 계속 만나면 그 사람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재정적으로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가족에게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의했습니다. 숨인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재정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걱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음모적인 어조는 내 피를 식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돈을 저축하는 동시에 나를 묶어두기 위해 더 많은 재정적 비상 사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뱃속에 매듭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내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았고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드러냈다. 나는 내 가족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수민 더 많이 관여할까봐 걱정된다 지우.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녀는 그가 내 머릿속에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심어줄까봐 두려웠습니다. 나는 방금 발견한 진실에 떨면서 조용히 물러섰다. 내 안에는 슬픔, 분노, 배신이라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이 있었습니다. 내 말 지우 다시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쳤고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가 계속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용당했다. 우리 가족은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날 나는 보았다. 그리고 지오 정원에서 놀고 있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비명소리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조여졌습니다. 나는 그의 조작으로 인한 부인할 수 없는 상처를 생각했다. 수민 그리고 엄마의 공모. 수민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아이를 항상 지켜줄 것이다. 순진한 미소가 그리고 지오. 어른들의 잔인함을 모르고 내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유독한 환경을 떠나면 그들과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순진한 아이들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군요. 나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위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는데 그 미소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뻔했다. 그녀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를 위한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꼭 안아줬어요. 넘치는 눈물을 참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섰어요. 지호. 그 소녀는 나를 안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같이 놀자고 묻자 그의 눈이 빛났다. 물론. 지호. 나는 고통을 숨긴 희미한 미소로 대답했다. 함께 놀면서 나는 조용히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가슴 아프지만 계속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 집에 살면서 거짓말에 뒹굴고, 내가 사랑하고 보호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여러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유. 전화가 울렸을 때 내 심장은 북처럼 뛰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자 나는 심호흡을 한 뒤,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을 더듬었다. 걱정으로 가득 찬 그의 목소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어머니와 어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고백하는 동안 내 목소리는 떨렸다. 수민. 그들은 나에게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하루도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전화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 다음에 동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그의 여행 제안이 아직도 유효한지 물었다. 나는 그것이 아직 가능하다면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지만 비용 전체를 환불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우리 둘 다 원격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나가야 한다. 뇌의 반응 지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조끼처럼. 그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기꺼이 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안도감과 불안감이 공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희망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여행 가방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식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너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조용한 이별이었어. 그리고 지호 그리고 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 수민. 편지를 다 쓰고 짐을 싸는 동안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 그리고 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과거의 족쇄로부터의 해방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다. 우리는 평화와 사색을 찾을 수 있는 평화로운 목적지를 선택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나는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움. 우리는 풍경을 탐험하고 웃음을 나누고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의 기초가 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물었다. 지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그의 대답은 내가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여행 지우 상상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빛 모래사장과 잔잔한 바다가 있는 조용한 해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낮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긴 산책을 하고 현지 요리를 즐깁니다. 저녁에는 노을을 바라보며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렇게 자유로워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했고, 내가 잊어버렸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나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지우 배려와 이해심. 그리고 항상 나를 웃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동반자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하는 촛불 저녁 식사에서 나는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지우. 그는 테이블 너머로 내 손을 잡으며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으며 지난 며칠은 특별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감정이 반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에게도 같은 느낌이 든다고.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그가 내 삶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미래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어보니 가슴이 쿵쾅거렸다. 지우나와 함께 대도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미소. 지우. 그가 나와 함께 어디든 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임대 계약을 마친 후 한 달 안에 나와 함께 이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지우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한 뒤 한 달도 안 되어 저와 함께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년 동안 지우 나의 모든 결정과 소망을 항상 지지해주는 멋진 남편이 되세요. 그는 누구에게도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항상 나에게 일깨워주는 나의 지지자이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함께 삶을 구축합니다. 가족과 연락하지 못한 천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끝내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에 지우 그리고 저는 대도시에 정착했고,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상호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날마다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대화에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네 커피숍에 함께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인정하는 그의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그는 나와 함께 가족을 갖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며 내가 훌륭한 엄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두려웠음을 인정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감정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 우리만의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 현우 그분은 태어나셨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많은 고통과 실망을 겪은 후에 나는 아들에게서 기쁨과 희망을 찾았습니다. 와 함께 지우 내 옆에 있으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온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지우 그리고 내가 키우고 있어 현우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집에서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던 중 현우 호기심 어린 아이의 눈빛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그 소녀는 나의 오래된 사진을 가리키며 수민 그리고 나에게 여동생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슬픔과 사랑이 뒤섞인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앨범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 소년에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문자 그대로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는 한때 알고 사랑했던 자매가 사라지고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낯선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지우 사랑으로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그와 함께 나는 새 집,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사랑, 성실, 지원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진정한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와 함께 지우 그리고 현우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완전히 성취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이야기는 끝입니다. 실화사연 TV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도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